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학회장 맡고 있는 최진석입니다. 저는 발표 자료에서 고속열차 타고 강남 가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KTX는 그냥 하나의 상표여서 꼭 KTX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SRT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KTX 이음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열차, 그러니까 빨리 가는 열차를 타고 강남을 가는 그런 것이 실현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고속열차 타고 강남 가자로 제목을 줬고 크게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1, 2, 3번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도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수소 광주 기반 열차 운행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 성과를 한번 추측해보는 것은 4번에서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약간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철도가 많은가 적은가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철도가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 이 가로축을 보시면 인구 대비 철도 키로가 상당히 낮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독일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굉장히 낮고요. 물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 최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아직까지 철도에 충분히 정부가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일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이제 인구 줄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철도에 투자해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일본 자료인데요. 일본은 이미 2010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신칸센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고 해서 고속열차를 더 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속열차를 타는 거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대부분 타기 때문에 인구가 12년째 줄고 있는 일본에서는 고속열차는 계속 더 많이 타고 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고속열차를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1, 2,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고시됐고 작년에 이제 4차가 고시됐는데 3차 때 이제 70.4조 원을 투자를 계획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고속철도가 한 280km 정도 증가했고 일반 철도도 좀 증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작년에 고시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정부한테 제안드렸던 것은 90조 원의 투자 계획을 44개 노선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도 노선 전체가 한 4,200km 도시철도 빼고입니다. 4,200km인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면 1,000km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도에 고시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고요. 비전은 이제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를 그걸 최대한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아까 예타도 얘기하셨지만 철도를 투자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앞서서 철도를 연구하셨던 선배님들은 철도 투자가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투자였다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고속철도를 보시면 2010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비해서 철도 이용자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근데 저게 2019년이에요. 2020년에는 떨어졌어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근데 2019년에 우리나라 국민 1억 번의 고속열차 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일반 철도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광역철도도 역시 광역철도 투자가 많이 되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투자하면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BC 뭐 예를 들면 철도공사가 뭐 이익을 내고 그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재밌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그 다른 자료를 한번 다르게 이제 좀 성형을 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고속열차를 타고 몇 킬로 정도 가는지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했더니 2019년에 이제 가장 많았는데 우리나라 국민 하나, 그러니까 0살짜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80대, 90대 노인까지 모든 우리나라 국민을 다 고속철도를 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평균 461.3km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첫 해 2004년도에 114km였는데 4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KTX를 타고, 그러니까 고속열차를 타고 있고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타는 나라는 일본하고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프랑스는 한 700km 정도를 타고요. 나머지 뭐 독일이라든지 중국 뭐 이런 데는 우리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KTX 고속열차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철도는 우리 미래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 편의와 안전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도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 우리나라 철도에 들어가는 모든 그 돈과 뭐 쓰는 그런 것들이 불과 한 1조 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철도에 투자하는 돈과 그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매출액 이런 걸 다 합치면 철도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의 1년에 한 24조 원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수출 산업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산업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조선업과 가장 비슷한 게 철도 차량 산업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술이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한번 그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고속열차도 엄청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발표 자료에는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찾았는데요. 프랑스가 이제 3년째 거의 그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그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찾은 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에 발표를 했는데 프랑스의 아리알이라고 우리로 치면 GTX입니다. GTX를 파리에만 있는 거를 프랑스 전역의 10개 도시에 똑같은 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철도 투자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충분히 우리 국민 생활과 뭐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기가 좀 내년에 안 좋아지고 뭐 후년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 예산도 적게 쓰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또 활력을 주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좀 앞당겨서 실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부터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철도와 지역 발전이 연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이제 제가 축적을 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가 이겁니다.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가 2007년에 연구자가 이제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프랑스가 1981년에 이제 고속철도가 떼제베가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개통되고 25년 동안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실증 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점선이 있죠. 점선 죄송합니다. 가로하고 세로의 점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GRDP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을 이제 각각 한 건데 그래서 프랑스 전체 평균은 그 점선이 만나는 지역이 거기가 프랑스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은 죄송합니다. 파란색 점은 고속 떼제베의 혜택을 보는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대구, 대전, 부산 혹은 뭐 익산, 광주 뭐 이런 데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초록색은 파리입니다. 파리 동급. 그리고 이제 저 노란색과 빨간색이 각각 있는데요. 저 노란색은 떼제베가 가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은
위에 파란색하고 녹색이 있는 지역 인근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빨대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파리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평균 이상의 어떤 발전을 했는데 그럼 그것보다도 파리가 아닌 지방, 우리로 치면 대구, 부산, 대전, 뭐 익산, 광주 이 지역이 인구도 더 많이 늘고 그다음에 GRDP도 더 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지금 연결되지 않는 지역은 진짜 무슨 수를 쓰든지 고속열차를 운행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제 많이 그리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더 확실하실 텐데 소위 말해서 거리의 물리적 개념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속도가 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더라도 바로 옆 동네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파리하고 리옹이 이제 가장 고속열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확 줄어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그림을 저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새마을을 타고 가면 부산까지 5시간, 그다음에 목포까지 4시간 40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2시간 20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저렇게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울릉도 옆에 안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속철도 개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부 호남축 고속수단 분담률 변화를 보시면 고속철도 개통되기 전에는 승용차 이용이 굉장히 많았고 버스 이용이 되게 많았는데요. 보시면 뭐 서울 대구, 서울 부산 간 같은 경우는 그냥 KTX가 그냥 압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 대구 간에는 비행기, 김포 대구 가는 비행기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경까지 갔고요.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열차가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압도적으로 고속열차 분담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실제로 신문들이 그러니까 써내려간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요. KTX 개통이 되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호재다. 뭐 예를 들면 오송역 같은 경우가 뭐 청주시에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굉장히 그 오송역 인근이 굉장히 많이 그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역, 송정역 뭐 이런 데는 그 개통되기 전보다 이용객이 60%가 급증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분석한 건데 제가 분석해서 발표한 거를 이제 기사에 쓰셨던데 동아일보에서 호남 KTX 개통 100일 동안의 효과를 제가 그때 분석을 했는데요. 100일 동안 하루 평균 1.5억 원 정도의 매출들이 막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이라고 하면 대구인데요. 대구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그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됐는데요. 저게 2010년도에 정부한테 이제 복합환센터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신세계가 그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한 6천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밝힌 최종 투자액은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투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KTX 울산역도 이제 복합환센터를 내년에 이제 하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송정에도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 개발 효과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X 강릉선 개통 효과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모든 것에서 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없지만 숙박 음식점업, 그다음에 운수 창구업에서 굉장히 큰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먼 친척께서 강릉에서 택시를 하시거든요. 택시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강릉을 방문할 때 차를 갖고 오잖아요. 차를 갖고 오니까 택시를 별로 많이 안 탔대요. 그래서 자기가 운이 좋고 좀 열심히 일한 날 새벽 1, 2시까지 해야 한 50만 원 정도 들고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한 9시, 10시까지만 해도 70만 원까지 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집에 좀 일찍 들어갔답니다. 피곤해서.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까. 근데 지난번 강릉시장이 그래서 택시 조합을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쳤대요. 내가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 왜 이놈의 강릉은 10시만 넘으면 택시가 하나도 없다 그러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그때 협박을 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들 연장 근무 안 하면 택시 면허를 지금에 한 50% 더 주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협박을 해서 지금은 그 조를 짜셔서 그때 새벽까지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더 버시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KTX를 타고 강릉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동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그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숙박 음식점업은 뭐 당연히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프랑스 사례를 본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시들 간의 이제 차이를 좀 이렇게 봤는데 KTX 정차 도시와 비정차 도시가 굉장히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미세하나마 차이가 있어서 그냥 제가 좀 자료 조사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충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오송역이 있는 청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산, 천안 아산역이 있는 아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그 특별한 사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주 도시철도 공사가 있어요. 근데 광주 도시철도 공사가 매출액이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KTX 호남선이 개통이 딱 되자마자 그 지하철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나름대로 저희가 좀 정리한 게 가장 먼저 교통의 어떤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 개발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뭐 하는 것들을 좀 도식화해봤는데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별 이용자를 보시면 경전선, 그러니까 경부 호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강릉선 정도 되는데요. 강릉선이 이제 하루 평균 한 12,000에서 14,000 정도 되는데 뭐 그게 강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명절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아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지역 방문도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주로 KTX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강릉선의 경우요. KTX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관광 휴가가 가장 많고 이제 친구 방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강릉선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무궁화보다 이제 운임이 많이 높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운임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지금부터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수소 광주 기반 열차 운행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2025년에 이제 뭐 전남 고속철로 서울 간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사를 한번 소개해봤고요. 실질적으로 노선도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될 텐데 이제 이거는 철도공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월급 판결을 거쳐서 뭐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수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노선들의 기본 계획들을 다 봤어요. 그 기본 계획들, 예타 계획들을 보니까 열차 운행 계획이 이제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KTX 이음하고 이음이 이제 250km급이고요. 그 다음에 180km급, 150km급의 열차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서발의 내량 편성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보니까요, 수요가 그렇게 많다라고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조사했을 때. 근데 그래서 굉장히 예타 통과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강릉선 있잖아요. 강릉선도 옛날에 예타를 했을 때 2011년에 예타했을 때 예타 BC가 0.18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강릉선 운행하면서 철도공사가 적자 본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수요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고속철도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뭐 호남고속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도 예타했을 때 BC가 0.36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 호남고속철도도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계획들이 굉장히 그 수요 없다라는 그 어떤 강박에서 열차 운영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열차 계획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어느 지역에 주로 수요가 생기는지를 보니까 물론 수서하고 광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서원주, 강릉, 뭐 그다음에 남원주, 제천, 뭐 신경주, 부산, 부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뭐 아주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안동이라든지 뭐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요 시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수서에서 광주까지 지금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게 다 개통이 되면 광주까지 35분 정도 될 거, 굉장히 단축이 될 거고, 요금은 만약에 중고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높게 잡아서 한 2,500원 정도 될 것 같고, 아까 원주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데 원주 같은 경우 4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요금이 거기서 좀 높아지죠. 왜냐면 수서 광주는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에 나머지는 이제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요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충주, 문경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안동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요금 체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열차 운행 계획을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뭐 도지사 나가시면서 원주까지 GTX를 놔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수서 광주만 잘 연결을 시켜 놓기만 하더라도 열차 운행만 제대로 하게 되면 원주까지 45분이니까요. 저게 GTX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기본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수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서 정한 차량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수입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비용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철도공사 비용 구조를 보기가 좀 어려워서 SR 비용 구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수서 강릉 같은 경우 운송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들죠. 그리고 뭐 수서 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수서 문경은 뭐 굉장히 많이 들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다 건설이 돼서 열차가 운행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철도공사 KTX라고 오늘 얘기를 하셨으니까 KTX가 만약에 여기서 적자를 본다고 하면 운영을 자제하려고 하겠죠. 운영을 많이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이 좀 지금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든지 선로 사용료를 인하한다든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역시 좀 미리 세워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런 철도가 생기는 것만 가지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철도가 생겨서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전략 하나는 지역 방문의 매력을 높이기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강릉에 가시면은 저기 뭐죠? 오죽헌이 있습니다. 오죽헌에 제가 갔는데 오죽헌 입장료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KTX를 타고 강릉을 오시면 여기 입장료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북도에서도 저런 걸 했더라고요. 반값 KTX 타고 경북 여행 오세요. 뭐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철도공사랑 이렇게 조인트로 이렇게 운임을 좀 낮춰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역에 이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송에서 충북선 고속화를 하게 돼 있는데 충북선은 이제 제천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봉양으로 연결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제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우회하게 돼서 건설비가 더 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철도를 하면서 꼭 저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거점역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거점역이 있으면 그 거점역은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객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패스한다? 그럼 나중에 그 제천의 수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거점화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거점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을 거점화해서 제외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오늘 뭐 공단에서도 오셨으니까 좀 공단에서도 그 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점역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철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천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으로 그냥 종합하자고 하면 고속철도는 지역발전 효과가 이제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설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발전 효과가 질적 양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선이 개통이 돼서 강릉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중간에 정차하는 평창이라든지 이쪽은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핵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역이 이제 역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그림 1900년대 그림 보면은 말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사람들이 기차를 타러 오는 데 있어서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막 그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역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변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 동대구역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철도 시설만 이렇게 했었는데 철도 시설로서의 역이 아니라 환승 시설, 교통 시설, 상업 시설, 뭐 문화 시설, 공공 시설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그런 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도시 계획으로 확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특성화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게 발표드리고요. 좋은 토론 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국가철도공단의 정근일이라고 합니다. KTX 고속열차 타고 강남 가자 이 슬로건 자체에서 우리가 이 본 토론의 목적과 의미가 귀에 쏙 들어오는 멋진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 30년 전에 우리 경부고속철도 지금의 경부고속철도의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부고속철도 기술조사라는 그 연구 능력을 그 당시 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그런 그 경험이 있다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 경부고속철도에서 이제 소외된 진부, 충북, 강원 쪽에서도 강남으로 가는 고속열차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오늘 토론회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토론회 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염재영 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패널 토론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발표된 우리 배준석 박사님 발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 국가는 국민 생활과 나란히 그리고 누구나 누리는 출도라는 비전하에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어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도 투자의 결과로 철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철도 이용객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 운행은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로서 고속 서비스에 의해 단일 도시권화가 진행 중이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지역 고속철도역의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거점역의 중요성 다양한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의 핵심 상황인 수서 광주와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과 관련된 강릉선, 중앙선, 중부 내륙선의 열차 운행 계획 및 2030년 예상 이용객 수를 제시하고 열차 운행 시 예상되는 운영 적자, 운영 기피, 고속열차와 전동차의 혼용 운행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고속철도 개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차 지역의 잠재력과 지자체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철도역 중심의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최민석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오늘 네 분의 전문가가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강북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님 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상진 박사님. 마지막으로 국제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박준환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원래는 12시까지인데 조금 더 일찍 마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 책자에 있는 대로 먼저 국토교통부 오송천 과장님 그리고 김현수 교수님, 오상진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준환 박사님 순으로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주어진 토론 시간을 감안하면 한 분당 한 8분 내로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송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오송천입니다. 예, 먼저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회 자리에 마련해주신 오태영 의원님께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에서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에 발제해주신 그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토론할 때 좀 말씀해주신 사항들에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좀 잘 담아서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잘 참고해서 좀 진행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오늘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특히 저희 이제 수서광주라든가 여주원주 사업들 같은 경우들은 저희 뭐 경강선, 뭐 중앙선, 내륙선, 여러 지금 간선철도들이 강남 지역의 좀 접근성을 좀 굉장히 좀 높이고 지역과 막내를 좀 활발히 하는 그런 좀 목적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중앙선도 그렇고 내륙선이나 또 강릉선 같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청량리를 중심으로 철도 운행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에서 병목을 좀 해소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 이제 철도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는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철도를 이용하시는 여러 국민들의 어떤 편의성이 가장 큰 목적이 일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지역 간의 왕래를 좀 더 편리하게 하고 특히 이제 여러 지역에서 아무래도 저희 수도 서울 쪽으로 좀 많이 왕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이 이제 발전하는 것입니다. 철도 자체가 어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으로만 빨리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현재 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국민분들이 각 지역을 또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관광 목적도 있고 또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왕래가 더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도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도 물론이고 저희 장관님께서도 특히 이제 지역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교통들, 그래서 교통망 자체가 잘 형성이 돼야 어느 지역에서든지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만들어가는데 저희가 좀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얘기되고 있는 수서광주나 여주 원주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륙선, 중앙선, 그다음에 강릉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경기도는 물론이고 강원이나 그 영남권과 서울 강남 지역 간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이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어떤 연계 교통을 통해서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산업을 좀 활성화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의 철도망, 특히 고속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 광주, 즉 경부 측과 호남 측을 중심으로 좀 많이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저희가 내륙선과 중앙선 등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철도 수요를 좀 분산하고 골고루 좀 혜택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타 교통수단들에 비해서 교통 약자분들께 좀 더 평등한 그런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좀 높다고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어떤 휠체어가 좀 탑승할 수 있는 뭐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용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도 서비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보다 더 많은 선택권과 여러 그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철도 서비스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국토부에서도 일단 오늘 얘기 나왔던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저희가 제일 주력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수서광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사업비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장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빠르게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저희 내륙선 중에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부 내륙선이라고 해서 여주에서 이제 충주 문경까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내륙철도가 예타를 통해서 이제 김천에서 거제까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문경과 김천 구간이 약간 이제 미싱 링크처럼 좀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난주에 이제 막 예타를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내륙선 자체가 수서에서부터 문경, 김천 거쳐서 거제까지 갈 수 있는 망이 좀 완성이 된 거고요. 또 이제 여주 원주 사업도 이제 잘 완공이 되게 되면은 수서에서 이제 여주 거쳐서 중앙선을 통해서도 이제 부산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망이 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기존에 이제 부산역까지 가서 보통 많이 가시나 해운대나 이쪽들 접근할 때 보면 부산역에서 또 그 지역까지 가게 되는 내부 그 시내 교통들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중앙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안동이나 이런 그 특히 내륙 지역들이 교통이 좀 많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저희 뭐 문경도 그렇고 안동 이쪽 쪽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통망이 좀 크게 개선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전국 지역들을 고속철도망을 잘 구축을 해서 동시간대에 어느 지역이든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금 계획한 대로 하실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끝까지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그 철도 건설을 맡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철도 사업의 전반적인 그 추진 목적과 이해분들이 우리가 접근성 향상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철도가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코로나와 관련된 수서광주, 여주, 원주 꼭전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의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내륙 철도망의 단절 구간이 문경 김천 구간에 대한 데이터 조사가 지난달에 통과됨으로써 수서에서 그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되는 내륙 철도망이 완성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수서 중앙선 부산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망이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의 도시계획학과에 있습니다. 철도 전문가는 아닌데 이 문제가 철도 연결만으로 풀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주장을 해왔고 아마 그래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그냥 초대장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무게 있고 성대한 자리라 초대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철도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도 결국 그 광역 급행 철도의 환승 역세권을 통해서 거점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지금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 우리 발제에서 최인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가 전 인류의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철도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전기차, 자율차가 상용화되면 철도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뭐 이 자리에서 나눈 문제는 아니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균형 발전 이슈입니다. 철도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로 수도권으로 철도가 연결되는 경우에 상당한 지역의 편익이 있습니다. 지역의 강남 접근성이 계속 향상되고 방문객이 증가하고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강남으로 연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뭐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향으로 정책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의 이 소외, 세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함께 노력을 해야죠. 모든 철도망이 사실 수도권으로 연결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과거 15년 전에 KTX가 처음 부산으로 연결되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롯데백화점의 매출이 하락하고 롯데 호텔의 투숙객이 감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물류나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극복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KTX 15년간의 역사를 보면 지역 도소매 산업이라든가 판매 유통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고급 서비스, 고급 산업은 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철도 연결하는 문제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초강력권 구상의 틀 속에서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울경, 대경 중심으로 행정구역 통합, 특별행정구역 신설, 자치분권, 정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인데 사실은 딱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철도망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인석 회장님 발제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대도시권에 있는 RER이라는 광역철도망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모든 철도를 파리에 연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 대도시권 속에서의 광역철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초강력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 경북, 부울경, 대세충 차원의 거점을 육성하고 그 거점과 주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성하는 노력과 함께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제에서 있었던 거점을 육성하는 것, 그러니까 충청권에 거점이 있고 충북에 거점이 있고 거점이라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중도시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이런 균형 발전 거점 중에 최근에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융합특구라든가 또 지역개발법에 대한 투자선도지구라든가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과 철도망을 연결하는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건전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충북선 연결하는 문제도 이것이 이제
이제 거점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런 초강역구 구성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역의 철도 연결한 문제하고 이 철도를 노선을 연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또 환승역 세권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기반이 전혀 없는 곳에 열차가 정차하게 되면 이것이 어렵죠. 그래서 그야말로 환승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고 우리가 철도를 연결한 목적이 우리 동네에서 서울을 편리하게 왕래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철도의 환승 역세권, 특히 고속철도나 관역철도의 환승 역세권은 반은 통근을 시간 줄이는 거지만 반은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승센터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하고 집행력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 도시계획적으로 이것이 도심이 되고 부도심이 되고 중심상업지역이 돼서 공일복합화가 돼야 이것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고 또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가 되고, 그래야 서울로의 내왕도 많아지고 대중교통 이용도促진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서울로의 왕래만 편리해지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서울로부터 방문객은 좀 증가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고급 일자리가 구축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환승센터 건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환승센터가 우리 교체법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